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상장사들이 오는 7월부터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하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내 증시의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문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은 2,558조 원, 상장 기업은 2,558곳, 주요 국내 각각 13위, 7위입니다. 이렇게 양적으로는 성장했다지만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PBR, PER 등 주요 주가 지표들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지난해 말 1.05배 수준, 미국 4.55배, 대만 2.41배, 일본 1.42배, 중국 1.13배 등에 비해 낮습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흡한 주주 환원, 그리고 저조한 수익성, 성장성이 우리 시장 저평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상장사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자율 공시인 만큼 의무는 아니지만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줘 참여를 유도합니다. 3분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도 예정돼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여 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고 정부는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과 지원 등 세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본격적인 축제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지만 K리그 미디어데이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감독들 출사표만큼이나 관심이 컸던 건 차기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이슈였는데요. 축구협회는 이르면 내일 임원회의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차례로 열고 확정된 차기 감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축구회관 앞에 등장했던 시위 트럭이 K리그 미디어데이 행사장 앞에도 나타났습니다. K리그 현직 감독들을 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군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팬들의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최강의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질 월드컵 때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상장사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자율 공시인 만큼 의무는 아니지만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줘 참여를 유도합니다. 3분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도 예정돼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여 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고 정부는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과 지원 등 세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본격적인 축제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지만 K리그 미디어데이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감독들 출사표만큼이나 관심이 컸던 건 차기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이슈였는데요. 축구협회는 이르면 내일 임원회의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차례로 열고 확정된 차기 감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축구회관 앞에 등장했던 시위 트럭이 K리그 미디어데이 행사장 앞에도 나타났습니다. K리그 현직 감독들을 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군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팬들의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최강의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을 이렇게 빼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결과가 좋지도 않았거든요. 뒤숭숭한 분위기는 행사장 내부로도 이어졌습니다. 대표팀 감독 후보 1순위로 꼽혔던 울산의 홍명보 감독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그 기간은 굉장히 저는 좀 힘들었어요. 전혀 제가 그 안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다른 K리그 사령탑 역시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연락도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해봤고요. 이 자리에서 이런 논하는 건 뭐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결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을 정식 감독 체제로 가려던 축구협회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선임하라는 팬들 반발 속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임시 감독으로 가고 시간이 또 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외국 감독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지도자들을 좀 접촉을 하고 그러는 걸로 저는 결론이 나. 다만 감독 백악이란 비판 속에서도 현역 K리그 사령탑 등 국내파 선임을 배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가대표를 맡을 수 있는 분이 그 몇몇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협회는 이르면 내일 임원회의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차례로 열고 확정된 차기 감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포탄 등 무기 지원이 늦어지면서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 주요 군수공장 가동률을 높였지만 기세를 올리는 러시아군을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치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 도네츠크의 포병부대. 실탄 부족 속에 진지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У нас БК нема, не було, можна так сказати, і немає. А в дальнейшому, якщо не буде, то будуть готуватись там вже на Западі, готувати своїх ребят, своїх хлопчиків, дівчаток. 미국의 추가 지원 소식은 없고 러시아군은 기세를 올리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Мы находимся один из КМП ВСУ, где обнаружили имущество КМП, имущество в основном это натовские имущества. 설상가상으로 유럽연합 EU 회원국들도 당장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조차 못 지킬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의 절반 정도만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나토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유럽에서 방산 투자는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나라에서 재설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럽은 역내 주요 군수공장 가동률을 높였지만 전쟁은 길어지고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자국의 국방력도 강화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포탄 등 부족한 무기 수급을 위해 한국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자국의 방산업계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벌금 리스크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기 대출 혐의로 부과받은 4천억 원대 벌금에 이자가 붙어서 6천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항소에 필요한 공탁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열흘 전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자산을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3억 5,500만 달러, 약 4,7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벌금은 판결 전 지연이자가 붙으면서 4억 5천만 달러, 약 6천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fine him $450 million. Let's give him a fine. You know, you usually get a $500 fine. I get a $500 million fine. These people are sick. It's all part of weaponization and it can't be allowed to happen. 벌금이나 공탁금을 낼 때까지 하루 약 1억 5천만 원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칼럼니스트 엘리자베스 진 캐럴에게도 1,000억 원이 넘는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트럼프 측은 항소에 필요한 공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회사들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는 어려울 거란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본선행을 거의 확정지었지만 기부금을 모으는 데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소송 비용으로 쓰일 것이란 우려에 지지자들이 기부를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선거 자금에서 쓴 소송 비용만 730억 원이 넘고 올해 들어서도 1월에만 38억 원을 썼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완화를 둘러싼 유럽 각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접 국가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160톤을 선로에 쏟아버리는 등 시위가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황정현 기자입니다. 화물칸 문이 열려 있고 안에 실려 있던 곡물이 쏟아져 내려 철로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폴란드 농민들이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산물 유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메디카 국경 검문소에서 열차를 멈춰 세운 뒤 곡물을 철로에 쏟아내는가 하면 100여 대의 트랙터를 동원해 독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막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폴란드 농민 시위대가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해를 입힌 건 이번이 4번째라며 폴란드 정부와 경찰에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중동부 유럽 각국에서도 농민 시위가 점차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전쟁 이후 항로가 막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책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관세와 수입 제한을 완화하자 인접국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Zusätzlich haben wir noch ein großes Problem wegen Getreideimport in die EU. Momentan hat sie komplett die Preise und alles, was mit eben Getreide und so weiter zu tun hat, kaputt gemacht. 애초 이러한 조치는 유럽을 통해 중동이나 아시아 등으로의 수출길을 열어주려는 취지였으나 농산물이 인접국에 유입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농민들의 국경 봉쇄 시위로 군수물자마저 수송의 차질을 빚게 됐다며 폴란드와 유럽연합 등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 TV 황정현입니다.